안녕하십니까. 백광부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준석 씨가 30대의 교섭단체 최초의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가지고 사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역학 방송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방송으로 이준석 당대표와 그리고 그때는 최고위원이었죠.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을 사주를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 사주에서 어떤 점이 있길래 그렇게 젊어서부터 그렇게 정치판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봤는데, 그래서 관성과 인성이 구성이 좋고 대운이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좋게 흘러가지고 그렇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준석 대표의 사주를 봤을 때 지금 운이 좋고 앞으로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크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조금 그렇게 좋지 않게 봤었는데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봤는데,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제가 그때 봤을 때 잘 될 것 같다는 사주를 봤을 때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팔자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4월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된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렴풋이 그렇게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명리학자는 항상 중간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호의 감정을 버리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사주를 다시 한번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당대표가 됐는가 보면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은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고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이니까 정치인으로서 좋은 격국이고, 신강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편관이 월을 찾아있고 투주였으니까. 그래서 비견이 있는데 여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고요. 편관격이고, 신약한 사주의 편관격이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침 인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중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하니까 토도 좋습니다. 토도 희신이고, 신약한 편관격에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재성이 매우 형합니다. 재성은 여기서는 수에 해당하는데요, 매우 형합니다. 이 재성은 신약한 것도 더욱 신약하게 하고, 또 인성을 제극인으로 바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재성이 매우 나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보통입니다. 사실 목이 원래로라면 관성이 이제 일간을 극하니까 나쁠 수 있는데, 관성 옆에 바로 인성이 있으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목도 조금 나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리고 금도 보통이고, 그래서 길, 흉, 중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보셨다시피 이제 운은 여기 목이고 수입니다. 여기 금이고. 근데 이 정축대운이 천간에 화가 용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이 해자축이 아니고 축자해로 하면, 여기서는 이 축은 토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수보다는. 그래서 화토의 대운이니까 아주 좋은 대운이죠. 용신 희신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문대에 진출하고 유복하게 이제 잘 살고 명문대에
진출하고 또 사회에도 적응을 잘 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세 때부터 2013년부터 병자대운이 왔습니다. 이 병은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정치판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자라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수가 매우 흉한 운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번번이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참 특이한 점이 그 수가 매우 나쁜 대운인데 이 수가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합충 변화 때문에 그런데 이 자의 경우에는 축과 합해가지고 토로 바뀝니다. 또 해의 경우에는 묘와 합해가지고 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쁜 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이 수대운을 이렇게 잘 넘겨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고급 사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병자대운 후반부인데 그 제가 대운을 보는 관점은 첫 5년은 천간의 작용력이 약 50에서 60%, 지지의 작용력이 40에서 50%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또 후반 5년에는 천간의 작용력은 0% 내지 10% 정도 아주 미약하게 작용하고 지지의 작용력이 90에서 100%.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운은 지지 중심 보는데, 이 자가 이제 2013년부터 후반기 3, 4, 5, 6, 7, 2018년부터 이제 자가 영향을 크게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가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쁜데 이제 이 축과 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과 합하면 합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와 축이 합해서 그 토 기운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뭐 한 끝부분 2, 3년쯤 되는데, 지금 딱 2021년이 이제 합의 작용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때고 토가 되면서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까지 당선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사회학이랄까, 뭐 하여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준석은 그야말로 그 천운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누가 만들어줬냐? 제가 늘상 비판하는데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어준 거죠. 제가 그 이준석도 평소에 많이 비판을 하고 또 진중권도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진중권이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진중권 씨가 이준석을 공격을 할 때 공격하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때 여성 할당제를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여성 할당제 반대한다고. 그래서 진중권을 비롯해서 신지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면서 이준석을 뭐 반동적이고 시대에 역행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반하는 그런 극우적인 정치인이라고 막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레디컬 페미니즘이 그렇게 극렬하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성 할당제는 그 서독의 메르켈 수상도 여성 할당제는 반대합니다. 그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할당제 같은 것을 반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할당제를 반대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자체로 비판을 하는 건 조금 잘못된 비판입니다. 비판은 그 여성 할당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성 남녀 평등을 어떻게 도모해 갈 것이냐, 이런 쪽에서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중권이나 그런 그 여성 정치인들이 비판을 잘못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키워주기만 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보 좌파 보수파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면 진보 좌파는 분배만을 추구한다, 보수파는 성장만 추구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 진보 좌파도 분배와
성장을 같이 추구하고 보수 우파도 분배 성장을 같이 추구합니다. 그 하나만 하면 경제가 망가지는데 진보 좌파 보수 우파가 망하자고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여성 할당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안 되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여성 할당제를 반대를 했지만 그 수구적인 정치인이라 욕하지를 않습니다. 여성 할당제가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가지고 이제 남녀 평등을 도모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넛지나 아니면은 기회 평등 이런 기조로 이제 여성 평등, 남녀 평등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비판받을 지점은 여성 할당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수단으로 남녀 평등을, 성평등을 도모할 것이냐. 그런데 이준석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을 막 진중권이가 도와주니까 당대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직자 인선을 하면서 여성을 많이 기용할 것이다. 뭐 어떤 일절에는 70%까지 또 여성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어벙벙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준석이 페미니즘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칭찬받을 계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뭐 보수파 입장에서 그 여성 당직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70%까지도 충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우리나라가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그 정계 재계의 그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그 미래 장래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키워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전혀 비전이나 뭐 이런 계획이나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준석 당대표가 된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수가 매우 흉한데 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흉이 사라지는 아주 특이하고 좀 고급스러운 사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 48세부터 갑술대운인데, 이 갑술대운이 매우 좋은 대운입니다. 일단 갑이 기와 합해가지고 토가 됩니다. 그래서 변변치 않은 그 기운이 희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술도 이 사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 아주 강한 편관을 합해가지고 화로 바꿉니다. 용신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때는 매우 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때 약간 그 현상 유지하는 시기고, 이때는 대발하는, 길함이 대폭발하는 이런 아주 좋은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데, 일단은 이때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그 이력을 쌓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세 이후부터는 조금 평범해집니다. 뭐 이때 이런 걸 바탕으로 뭐 현상 유지를 한다면은 계속 뭐 좋을 수도 있고, 일단 나쁘지는 않은 대운입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의 사주를 명리학적으로 봤고, 또 정치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박용진 위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